네, 코스피 상승 동력의 주역 AI 반도체 외에 또 이게 있습니다. 전력기기주인데요. 효성중공업은 1년 전만 해도 4, 50만 원대였는데 어느새 220만 원을 넘어섰고 HD 현대일렉트릭은 30만 원대에서 10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호황의 끝은 없는 걸까요?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 모시고 전력기기주 어디까지 오를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유리할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정말 놀랐습니다. 전력기기주들. 저도 놀랐습니다. 놀랐습니까? 네. 아니 제가 뭐 아까 220만 원, 또 100만 원 막 얘기했는데 네. 올 들어서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단기, 중기 지금 상승률 한번 볼까요? 네, 효성중고 YTD로 제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방송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뽑아갖고 왔고요. 예. 전력기기 빅3,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전력기기 빅3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아침에 제가 뽑았기 때문에 자막에 나온 숫자랑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YTD 기준으로 효성중공업은 486%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486%. 예, HD 현대 일렉트릭은 YTD 기준으로 125%. 올 들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올 초 대비입니다. 네. 그리고 LS 일렉트릭은 YTD로 205%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결국은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많이 올랐냐? 시나리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연간으로는 그런데 한 4, 5년으로 넓혀보면 그렇게 4, 5년까지 넓혀버리면 기억나시겠지만 굉장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재미가 그전에? 없었고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도 전력 모자라? 안 모자라. 안 모자란데 우리가 투자해야 돼? 발전소 짓겠어? 안 짓겠어? 이런 그랬어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최근 4년, 5년까지 길게 늘려뜨려 보면 그렇게 재미있는 섹시한 섹터는 아니었었습니다. 네, 올 들어서 정말.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AI 얘기를 많이 하면서 결국은 뭐가 AI의 발목을 잡고 있냐? 전기가 부족해요. 전기가 부족한데 그러면 발전소부터 지어야 되겠네? 그럼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까? 가스 발전소를 지을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 5년에서 10년 걸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빨리 지을 수 있는 에너지, 재생에너지 쪽으로 최근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 거고요. 재생에너지.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태양광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수소전지 관련된 블룸에너지라든지 이런 업체들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도 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자, 그러면 발전소는 지었어. 그러면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전기는 초고압이거든요. 초고압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초고압으로 발전된 전기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전압을 좀 낮춰야 되겠네요. 네, 일단 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고압 송전 설비를 만드는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제가 오기 전에 네.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초고압 송전 설비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누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미국에 있는 몇 개 기업 그리고 일본의 히타치 그리고 저기 인도의 뭐 조그만한 회사들 요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한국 전력기기의 우수성 그리고 한국전력기기의 가장 큰 장점은 빨리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빨리 만드는 예, 좋은 품질의 제품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발전소를 짓는데 몇 년 걸린다 그랬죠? 5년에서 10년. 지금 전기가 부족한 건 현실이지 당장 않습니까? 부족한데. 그러다 보니까 초고압 송전 설비를 제한된 납기 내에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한국에 있는 빅3가 거기에 딱 적임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네요. 그럼 빅3들이 지금 수요가 늘어나는 데 맞춰서 제품을 수출하고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뭡니까? 이게 수주잔고라고 합니까? 엄청나게 쌓였습니까? 어느 정도예요? 결국은 수주잔고가 이런 기업들은 수주잔고가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습니까가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이건 보통 우리가 Q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P, 단가는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살펴봐야 됩니다. 참고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말에는 한 7.6조 원, 근데 2025년 3분기에는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그런 수주잔고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11조, LS일렉도 4조 정도의 수주잔고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수주잔고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낮은 단가로 수주를 받게 되면 저가 경쟁, 우리가 뭐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조선 경쟁할 때 그랬었죠. 한국이 수주는 굉장히 많은데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전력기기 3사는 수주잔고도 많은 데다가 공급 독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가격 결정력을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수주잔고가 늘어난 거, Q가 늘어난 것도 오케이, 땡큐지만 P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고주가를 설명하는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수주잔고에다가 가격까지 올릴 수 있다. 우리가 그만큼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앞으로 미국에서의 그 수요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일 텐데 전력 수요가 뭐 얼마나 늘어나고 있어요? 좀 실제로 미국 에너지 정보청 네. 이런 쪽에서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모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유틸리티 회사들, 소위 말하는 한전과 같은 그런 회사들이 얼마나 시장을 크게 보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에너지 정보청 컨센서스에 따르면 2025년 신규 발전 설비 계획의 약 81%가 태양광 배터리 조합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분산원 전원이라든지 저장의 결합이 전부 다 유틸리티 자가 발전에서 표준화되면서 대략 뭐 구조적으로 확대될 거다.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앞에 구조적이란 말이 좀 굉장히 중요한 단서고요. 그리고 2035년까지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생산의 60% 이상이 증가하지만 결국 30기가와트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 쪽 수요는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면 그쪽에 이제 수출도 해야 되고 가서 생산도 해야 되는데 수출의 경우에는 여기도 지금 트럼프 때문에 50% 관세를 매고 있다는데 어떻게 좀 이걸 견뎌왔죠? 일단은 50% 관세는 정확하게 뜯어보셔야 됩니다. 232조 항목에 보면은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것은 철강, 알루미늄 제품, 뭐 예를 들어서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한정된 거고요. 다행스럽게도 이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이런 전력기기의 소재가 철강, 알루미늄이 들어가긴 하지만 명목 관세 15%만 적용됩니다. 아, 그래요? 네, 232조를 회피하는 그런 조항이 모두가 있고요.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전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ESS나 특수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무역 용어긴 한데 FOB라고 해서 수입한 수입업자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아, 수입업자가요? 네, 우리가 이거 관세 부과할 테니까 제발 수출해줘. 이런 쪽 ESS 특수변압기 쪽은 그런 조건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관세가 0%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뭐 232조 때문에 50%의 관세 물어서 생산 단가 또는 마진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그런 있겠지만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대부분 얘기네요. 다 관세 회피할 수 있고 심지어 FOB 조건으로 인해서 관세를 안 내는 항목도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쪽에서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해도 우리 전력기기 회사들 미국의 현지 생산을 조금 확대하고 있는 거죠?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관세에서 15%뭐 관세 이런 걸 얘기했다고 하지만 자동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국 생산 설비를 미국에서 생산함으로써 관세 장벽을 우회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전력기기 3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뭐냐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창원이라든지 멤피스라든지 이런 쪽에 생산 캐파 증설을 얼마나 빠르게 이룰 수 있느냐도 관건입니다. 수요에 맞춰서 얼마나 생산을 늘릴 수 있느냐. 그렇죠. 캐파 증설이 이루어진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공급 쇼티지인 상황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생산량만 늘어난다면 어닝,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이 전력 3사가 미국에서 얼마나 생산 확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창원에서 얼마나 생산 확대할 수 있는지 여기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지금 미국 얘기를 했는데 미국뿐이 아니죠. 유럽 연합도 아까 말씀하신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2030년까지 130억 유로 규모의 해상풍력 관련 인프라 투자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도 우리 미국처럼 우리한테 좀 발주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요? 여기서 까다롭다라는 것이 아마 환경적인 규제 이런 쪽에서 까다롭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모자라 그러면은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게 당장 발전소를 지어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이런 쪽을 1번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2번으로 생각하는 게 가스입니다. 가스 발전소 그리고 3번으로 생각하는 게 원자력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규제가 너무나 심한 나라다 보니까 가스나 원자력까지 가지 않았고 일단은 재생에너지 특히 뭐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생에너지로 집중했을 때는 당연히
발전소가 어디에 있는 거죠? 해상에 바다에 있는 거죠. 바다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또 초고압 송전 설비를 이용해서 쏴야 되고요. 그러네요. 또 바다에 또 전선을 깔아야 되니까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그런 설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제가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런 그 송전 설비라든지 변압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좀 환경에 안 좋은 그런 황산화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개팩이라고 하는데요. 전기를 붙였다 뗐다 할 때 가스가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육불화황이라고 해서 환경에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런 쪽으로 규제를 해서 좀 천연 친환경 GIS 교체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전력 3사들이 잘하고 있지만 또 유럽의 환경 규제라든지 규격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유럽의 유통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갖춰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유럽향 친환경 GIS 이런 것들을 국내 기업 최초로 획득해가지고 뭐 해상풍력 MOU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미국에 비해서는 약간 좀 더뎌요. 그리고 또 그 나라에 맞춘 유럽에 맞춘 친환경 규제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착착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반도체 산업이 잘 된다, 주가가 올라간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그럼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장비도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전력기기주가 이렇게 호황이라면 그 수혜를 받는 뭐 부품 회사나 뭐 그런 회사들도 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좀 미묘한 문제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최근만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좀 길게 보시면은 빅3 중심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그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의 주가는 한번 확 올랐다가 굉장히 많이 쉬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대마불사 즉 이런 헤게모니가 바뀌고 있는 산업에서는 큰 종목들이 이익의 대부분을 획득한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AI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결론적으로 우리 IT 버블 때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살아남았던 야후, 살아남았던 아마존, 살아남았던 MS가 모든 걸 다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의 AI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전력기기도 결국은 빅3가 결국은 이런 시장이 커진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투자자분들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제일 잘 탄력적으로 움직였고 그다음에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크게 본다면 뭐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을 크게 본다면 뭐 산일전기와 같은 특수 변압기, 특수 변압기. 예를 들어 특수라는 말은 뭐 ESS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변압기를 좀 전문으로 만드는 산일전기라든지 일진전기라든지 이런 특수 변압기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유럽 얘기를 말씀드릴 때 해상풍력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저 케이블. 그러면 케이블 회사인 대한전선 이런 회사들. 그리고 또 케이블이나 변압기에 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광물이 뭘까요? 구리. 예, 맞습니다. 뭐 구리를 생산하는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포스코, 뭐 LS, M&M, 풍산 이런 기업들. 그리고 또 결국은 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EPC라고 불리우는 시공을 해야 되는 뭐 건설사라든지 그리고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엔지니어링 회사들 이런 쪽이 전반적인 전력기기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주력을 해야 된다면 주력 3사, 전력기도 아까 말씀한 주력 3사인데 그중에 하나 효성중공업만 사례를 들어보면 주가 수익률이 지금 50배가 넘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PBR도 10배인데 뭐 테슬라 아까 저희가 앞에서 테슬라도 얘기했고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수익이 좋을 거라는 이런 전망 때문에 과연 올라가야 할까? 함께 투자를 해야 될까? 걱정이 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P랑 Q를 보세요. P와 Q. Q라는 것은 수주잔고를 뜻하는 거고요. P라는 것은 결국 영업이익률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P와 Q 둘 다 좋습니다. Q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수주잔고가 거의 10조가 넘는 수주잔고를 확보했기 때문에 Q는 충분하고 그리고 P가 떨어질 거냐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거냐 중요한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결국은 P, 가격 결정력 가장 강력하게 갖추고 있는 회사가 효성중공업이기 때문에 P랑 Q가 완비가 된다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즉 PER을 더 높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뭐 제가 뭐 감히 예측은 못하겠지만 지금 또 200만 원, 300만 원 주가가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럴 때는 기업 입장에서는 또
액면 분할이라든지 액면 분할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이건 아직 결정된 거 아닙니다. 네, 제 생각입니다. 그 예상을 해볼 수도 삼성전자도 있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10만 전자 온 것처럼 액면 분할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착시적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주가의 높이도 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뭐 지금 밸류에이션 뭐 살짝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장기적으로 투자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이 목표 주가들을 이렇게 이미 올라 있는 주식의 목표 주가를 더 올리고 있습니까? 예, 목표 주가는 계속 상향되고 있고요. NH증권 같은 경우에는 310만 원 효성중공업, 그리고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는 105만 원, 그리고 LS일렉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으로 최근에 일제히 상향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도 방금 말씀드렸던 증권사 보고서를 좀 토대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고서를 좀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개별 주식 투자와 함께 늘 우리가 투자자들이 관심을 하는 게 ETF입니다. 전력기기 관련 ETF도 꽤 많죠. 올해 ETF 수익은 어땠어요? 아유, ETF 수익률 어마무시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ETF를 찾을 때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뭐 AI 전력 이렇게 전력.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력 기기, 아니면 전력 설비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타이거는 코리아 전력 기기라고 부르고 있고요. 코덱스는 AI 전력 핵심 설비, 그리고 하나로 같은 경우에는 전력 설비 투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ETF를 보실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빅3의 비중이 얼마냐 이게 빅3. 제일 중요합니다. 참고로 그게 높아야 좋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산일전기나 일진전기 좋은 회사인 건 맞지만 그래도 큰 종목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 타이거 코리아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빅3의 비중이 74%입니다. 그리고 코덱스는 68.5%, 그리고 하나로는 68%. 같은 전력 설비, 전력기기 ETF라고 하더라도 이 빅3의 비중 차이가 좀 나고 빅3, 나는 빅3가 더 갈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빅3 비중이 높은 ETF를 선택하시는 거고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진전기나 산일전기 이런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좀 더 강세를 보일 거야라고 생각하신다면 빅3 비중이 낮은 ETF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놀라운 상승력을 보이고 있는 전력기기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